제가 40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가서 불행하고 뻘쭘하고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리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안 가서 괜히 관심도 없어요. 혼자서 가서 불행한 2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거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 내가 만약에 좋아하면 몰라요.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억지로 들이밀어가지고 붙어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나를 최우선으로 찾는 곳, 내가 필요한 곳, 그런 데에 얼른 가야 돼요. 뻘쭘하고 어색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2번째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은 나 누구 알아? 소개해줄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소개를 받으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의뢰소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갑의 소개가 있고 을의 소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리다면 세상 사람을 갑, 을로 나누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걸 뭐 어떡해. 그래서 여튼 을의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저를 위해서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지점장은 저에게 대출 승인이 나건 안 나건, 대출을 여기서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저한테 굉장히 이재용 회장만큼의 대접은 안 해줘도요, 홀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막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을의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엄청 포텐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을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소개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정성. 그러니까 이 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둘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고 이렇게 갑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대충 한번 만나봐 이랬어도 이 2개가 갑을이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이만큼은 아니어도 그거 홀대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갑을이 반대인 경우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도 그냥 남보다도 못해. 그냥 차라리 남보다도 못해. 그래서 뭐냐면 이 을의 소개를 받을 바에는요,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 낫다는 거예요. 내 주변엔 다 을밖에 없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혼자 갖다 들이박는 게 더 나아요. 심지어 을의 소개로 만나잖아요. 원래 밖에서 해결할 것보다 더 구려요. 내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안 좋은 결과를 그 관계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딴 데서 을이지 나랑은 또 가까운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되게 구린데도 그냥 수용해야 될 수도 있어. 왜? 이 사람이 소개해준 수고가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 을의 소개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가면 자리가 이상해. 소개받아서 왔는데 이상하다니까. 3번. 자, 인정받는 부분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주변 사람들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냉소적인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냉소적이야. 그러면 나도 냉소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방향을 인정해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성실한 것을 인정해주는 조직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돈 많이 쓰는 거 인정해주는 무리 안에서는 나도 그렇게 돼요. 부동산 지식이 높은 걸 인정해주는 무리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지식이 올라가게 돼요. 믿음 좋은 거 인정해주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인정받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구성하는가, 인간관계 중에 그게 그냥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방향이랑 안 맞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끊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막 쌓아놓으면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아, 쉽지 않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이제 25 넘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5까지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난 그냥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아요. 아이가 걷는데 우리가 그냥 걷기만 해도 박수를 쳐줘. 똥만 싸도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좀 커가지고는 스스로 똥 닦았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도 과일 깎아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는 나 취업 못한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보호해주고 정책 나오고 부모님도 걱정해주고 25살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회든 가족이든 뭐 주변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취급을 해줘요. 세상에 어떤 시험 중에 그 시험 본다고 막 교통 통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수능 시험이 그렇죠. 수능 시험 막 교통 통제하고 온 나라가 난리 나잖아요. 인생에 중요한 걸로 쳐도 더 어려운 시험 많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야. 왜? 우리는 25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삶의 이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미래니까. 근데 25살이 넘잖아요. 여러분들 현재예요. 나라의 현재. 한 40 넘으면 진짜 현재죠. 40부터는 솔직히 과거인 것 같아. 과거.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이가 25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정신연령을 25 이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찡찡거리는 거야. 왜? 25살 이하니까 정신연령이. 저희 애 이름이 호야예요. 호야가 정말 배고픈데 간식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찡찡거리다가 왜 안 줘?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계속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정신연령이 아직 어려서 그래. 그냥 가서 내가 꺼내 먹어도 되는 거고 내가 나가서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생각이죠. 25 넘어서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빠서 연락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연락 안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울면서 애기처럼 하지 않더라도 말투나 이런 데서 그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 퀄리티가 가만히 나 혼자 살면 인생 퀄리티 100인데 마이너스 10짜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25세 이상.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빨리 끊어냈어야 돼. 그냥 끊어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끊어내면 오히려 더 좋아하죠. 얼른 끊어내야 돼. 4번, 5번.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그래도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인생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자, 5번째. 억지로 불행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억지로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평안 상태가 있으면 혼란을 만들고 불행하게 자기가 가요. 슬픈 자신을 좋아해요. 불안을 전염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냥 한두 번이지. 그쵸?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밑 빠진 독이에요. 위로 중독. 위로 중독이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세요.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다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 25 넘었는데 30, 40 됐는데 도움 당연히 여기는 사람 계속 만나세요. 억지로 불행한 사람, 위로 중독인 사람 계속 만나세요. 가서 뻘쭘한 곳 계속 가고 의뢰 소개를 계속 받고 주변 사람한테 내가 키우기 싫은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만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게 조회수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 30, 40 되면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억지로 불행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주변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두세요. 세상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고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 아니면 중학교 때 알았던 사람, 초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있나요? 대학교 때 알았던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도 어차피 지나면 다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차피 없어질 건데 왜 그 중요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로 채워놓냐고. 그냥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만나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이거는 뭐 좀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는 거지만 가서 행복한 곳을 가고, 같은 시간이면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다 끊어냈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은 당장 끊지 마시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꼭 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60, 70%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3, 40%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보기 싫어. 왜냐면 무례해. 솔직함이랑 무례랑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한 3, 40%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말을 참을 줄을 몰라. 그냥 떠오르면 얘기해야 돼. 말을 참다가 화병이 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듣는 사람의 그릇이 커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요즘? 솔직하죠?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냐? 솔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 나 요즘에 피부 칙칙하다고 나를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나를 바꿔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대인배가 돼야 돼요. 이 사람 품으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줘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이에 뭐가 꼈다고요, 밥 먹다가. 근데 이 사람들 얘기 안 해줘. 왜? 들으면은 그 사람 민망할까봐 짚어 내려갔어. 얘기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1%의 사람, 이 사람 뭐냐면 내 단점을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속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진짜 관계가 잘 맞던지,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었던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던지, 뭐든지 인생에 잘 없는 사람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이 평가가 갈립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고 당태종이 된 거잖아. 그 고구려 침공했던. 근데 거기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위징은 원래 이 이세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대.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 사실 이건성한테 너를 죽여야지, 이세민이를 죽여야지 된다. 왜냐면은 이세민이가 너무 인기가 많고 권력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세민한테 했어. 근데 당태종이 그 솔직함이 기분이 안 나빴던 거야. 그래서 그 위징이라는 사람은 그 황제 면전에서 형제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는 당태종 면전에서 그건 틀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싫은 소리를 무려 200번도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그런 얘기 했대요.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위징은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안 죽였죠. 오히려 위징이 죽었을 때 당태종이 진짜 슬퍼했대요. 사람은 거울을 봐야지 이제 옷을 똑바로 하고, 거울이 없으면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갔는데 호텔에 거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호텔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울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울은 좋은 점도 좋게 보이고 안 좋은 점도 안 좋게 보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징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내가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솔직하고 무례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으면, 그 1%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 목을 치겠다, 이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0.1%의 사람이에요. 0.1%의 사람. 바로 그 쓴 약을 그 거울을 마주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상위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왜 어렵고 대단하냐면, 고친다는 거 있잖아요. 고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요. 근데 팀장이 맨날 계속 고쳐. 수정 계속 내려와. 그럼 어때요? 그거 개빡세지. 그 사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큼 어떤 사람이 뱉은 말을, 아니면 어떤 했던 행동을 나 저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다른 관계가 다 불편해져. 누구 한 명 말 듣고 그래 그렇게 바꿔야지 하면 그 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포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고치는 게 왜 어렵냐? 자기 부정해. 내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해야 돼.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이 예민한 꼬마가 다 살고 있어요. 자존심 뭐예요? 칭찬이랑 인정을 들어야지 올라가잖아요. 누가 싫은 소리 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충조평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꼬마의 하인이 됩니다. 근데 이 0.1% 사람은 그 꼬마를 데리고 놀 줄 아는 거야. 괜찮아, 지금 좀 아프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던 세계관 자체를 자기 손으로 부시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죠, 수술. 대부분 사람은 신념이나 행동에 반하는 정보를 딱 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지부조화가 와요. 내 머릿속으로는 난 유능한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외부에서 너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별로인 부분이 있어. 이 외부 피드백이랑 자아랑 충돌할 때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를 싫어해서 흠을 잡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질투해서 흠을 잡는 거야. 뭘 한다고 나한테 충고야.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본능적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캐럴 드웨기 쓴 책이에요.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알려주는 성장 마인드셋 뭐 이런 건데, 그게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능과 능력이 불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을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능력이랑 지능이 불변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 거 아닌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나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불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만약에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보기 싫고 솔직하지만 나한테 무례하게 느껴져. 내 지능과 능력이 불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비판 자체를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불변. 뭐 고치면 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불변이에요. 근데 너 입가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이걸 불변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성장 가능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능력이 뭔가 개인의 노력이라는 거, 의도. 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의도라고 해야겠다. 노력 혐오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력이라는 표현은 의도라는 표현이에요. 의도라는 표현. 개인의 의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능력이 발전 가능한, 성장 가능한 요소라고 믿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비판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이자 도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욕. 이 사람들은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바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 0.1%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세상의 이 30-4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1%의 사람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기 싫고 솔직하고 무례한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들게 좋은 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성장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1%의 사람을. 근데 0.1%의 사람은 그냥 성장합니다. 왜? 보기 싫어, 솔직하고 무례한 이 30-40%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야. 30-40%를 들어도 그래, 내가 성장 가능한 요소야.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하는 건 지옥 같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스티브 잡스 때문에 제 채널을, 왜냐면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아. 엔지니어 면전에다가 이건 쓰레기야, This is shit 그랬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You fired 이거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할게요. 그 애플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이 0.1% 사람이에요. 이건 쓰레기야. 그건 성장 가능한 요소지. 그럼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이 솔직함과 무례함과 꼴보기 싫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쫓겨났을 때잖아요. 왜? 자기 자존감이 높아. 나 애플에서 일하고 세계 최고인데 너가 쓰레기 아무리 얘기해봤자 쓰레기가 아닌데 뭐. 그런 0.1%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 살벌한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인다고요. 그 사람들 뭐예요? 0.1%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1%의 사람과 이 1%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으로 조직을 꾸린다면 잘 없죠. 잘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나를 비춰주는 미진 같은 진실하고 용감한 거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고칠 줄 아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된다. 나머지 새끼들은 안 그렇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증거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싹이 나한테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릇 같은 사람인가? 나는 거울 같은 사람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경험을 쌓고 내가 그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거울이나 그릇이 되려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 그거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제 생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끝으로 제가 3가지 참고한 책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청림출판사에서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개념 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단점 고쳐주기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2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관심, 하나는 직접적 대립. 이 2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점은 내가 그냥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신뢰가 굉장히 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정과 신뢰가 있다는 신뢰, 그거를 바탕으로 된 피드백이 어떻게 인간 거울이 내가 될 수 있는가, 개인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그거를 아주 그 사례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내가 거울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면, 두 번째는 내가 그릇이 되는 방법.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스몰 빅 라이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쓴소리를 수용하는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는 심리학 책이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성장을 위한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왜 쓴소리를 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독으로 받아들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하면은 이 2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영향을 주변에다가 피드백을 주면서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피드백의 기술인데, 이 책은 좀 나온 지 됐어요. 2014년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일의 99%는 피드백이다. 요 책입니다. 요 책. 2014년에 나왔던 책을 다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쓴소리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피드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기분 나쁜지, 감정의 정체는 뭔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넘어서서 감정이라는 거, 아까 0.1%가 되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문제로 삼지 말고 받는 사람의 태도와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쓴소리 속에서 미친놈이랑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쓴소리, 이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을 내가 배우게 된대.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거울이 되는 법, 지혜롭게 조언하는 법.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릇이 되는 법, 용기 있게 수용하는 법.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그 둘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술. 받아들인 사람과 피드백 주는 사람 간의 소통의 기술. 이 3가지 핵심의 기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3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 이 내용들,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소리였구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단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그렇죠, 어떤 조직에서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무작정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만둘 준비를 해야죠. 그냥 직장 그만뒀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바이브가 달라져요. 생긴 건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다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한테 개소리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슬슬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했던 걸 얘기 드릴게요. 뭐예요? 저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로 버는 돈이 딱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 달라집니다. 왜?
내가 달라지니까. 어느 날 한 선배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있었냐면 항상 선배들 뭐라 하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새입니다, 새. 자, 이거 참 미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새가 나무에 앉은 거예요. 이 새는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전전긍긍 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부러지면 날면 되잖아요. 근데 날지 못하는 새라면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걱정한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내가 메인스트림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승진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히 무시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진, 권한, 연봉 이거에 대한 판단.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너무 구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참 이 깨달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날 수 있다면 이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쩐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돈 vs 시간. 이 둘 중에 내가 더 많은 걸로 선택을 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은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재테크.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뭘 하면 되나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각종 SNS들 있죠? 요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테크로 가는 거는 내가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테크로 한 30% 번다고 해봅시다. 진짜 내가 잘해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한 3천 나오잖아요. 의미 있죠? 아까 전에 그 무슨 얘기예요? 새가 혼자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1억 가지고는 좀 어렵고 내가 2억에서 한 3억 정도 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받을 거 조금 있고 아니면 와이프랑 합치던 뭐 하던 한 이 정도 시드가 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승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1억 언더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50만 원씩 매년 저축하잖아요. 나 혼자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 이것까지 가는 근데 한 2억 넘게 모으려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시당하고 회사에서 싫은 기간을 버텨야 되는 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는 데까지.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유튜브, 인스타 이런 SNS로 돈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월 50 이상 달성하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이게 9개월 정도 걸려요. 실제로 보시면은 어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분은 이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어요. 자, 이분 한번 볼까요? 이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어요. 이 중에는 무직인 분도 있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분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넣냐면은 이걸 넣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면은 이거 달성하는데 몇 퍼센트 확률이냐? 지금 현재 88%, 아니죠? 원래 얼마 전까지 80%대였는데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달성하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얼마냐? 2,300만 원 정도 달성을 합니다. 근데 평균 왜 이렇게 높아요? 최대값이 커요. 1등이 원래 36억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2,300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중앙값까지 평균이 아니라 그냥 줄 세워서 제일 가운데 있는 친구 얼마냐면은 한 29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뭐예요? 매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예요. 그 웹 디자인 매출 290만 원 나왔어요. 그분은 사실상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자기 날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시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지 않으면은 성과가 잘 안 나요. 트레이너가 붙어서 저희가 1대1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피드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해야 돼요. 분야. 무슨 분야예요? 컨텐츠를 만들 분야를 정해야 돼요. 분야에서 조회수에서 팬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팬에게 뭘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감정적이든 실질적이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분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유명인이야. 그렇다면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왜? 내 파워가 엄청나거든. 모든 분야에 다 뿌릴 수 있거든. 10대부터 60대 아니면 남자 여자 지역과 관계없이 아니면 그 사람들 취향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이 있어요.
맨 위에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푸드코트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한 뭐 중간쯤에 남성복층이 있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많은가요? 남성복층에 가면은 한 열 몇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5명, 6명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푸드코트에 가면 몇 명 있어요? 막 200~300명씩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0%도 안 돼요. 한 5% 정도도 안 돼요. 2층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남성복 한단 말이에요. 비싼 거를. 난 처음에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죠, 백화점에서.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걸 판다고 해볼게요. 그 옷을 들고 여기 사람 많다고 여기에 푸드코트에 들고 가면은 그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남성복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이 팬을 만들기 쉽다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재석이거나 자, 유재석이 여기 있어요.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산인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야와 장소와 어떤 그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거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이거를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감정적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분야를 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회수 전략을 세우고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거는 차별화예요. 차별화. 수많은 채널 중에 저 컨텐츠랑 나랑 내가 저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그럼 어때요? 저거보다 이거보다 똑같아. 그러면 팬이 돼요? 안 돼. 똑같은 AI로 만들어도요, 어떤 분은 햄스터로 왜 그 채널 봐야 되는지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AI로 유리과일을 써는 걸 만들어요. 유리과일을 써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만드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생기는 거죠. 이 도움받는 것, 감정적이든 실질적이든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그 날아가는 참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 생활비. 우리가 그래도 한 300~400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300~400이라는 거 돈이잖아요. 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치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팔고 날려버리고. 어차피 재구매 안 할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해야 돼요. 구매하고 나서 이게 더 커져야 되거든. 그래야 갈수록 더 쉬워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야에서 조회수를 통해서 팬을 모았어요. 이만큼 모았어. 근데 판매가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팬이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 벌려면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선 유재석이 돼야 돼요. 팬이 무한으로 늘어나야 돼. 근데 팬하기에는 뭐가 있어요? 팬심이 있죠. 이게 반대가 되는 순간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요. 더 깊어져요. 내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고 나서 정뚝떨일 수 있어. 근데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고 나서 더 깊은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팬심이 높아지고 재구매가 일어난다.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도움을 줄 게 없어요.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협업을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백화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백화점 전체 이렇게 보면요, 뭐 1층에 명품 화장품이 있을 것 같아요. 8층에 가전이 있고 7층에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성 명품, 영화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우리 뭐냐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화점 소유자라고 할게요. 이 백화점 소유자는 영화관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여기에 수익 쉐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화장품을 이 사람이 화장품을 만드나요? 백화점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팔리면 수익 쉐어를 합니다. 훌륭한 입지에 훌륭한 인테리어로 훌륭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훌륭한 브랜드, 뭐 현대백화점이든 뭐든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이들을 입점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에요. 가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나요? 아니요. 가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를 파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전문성 떨어져요. 이 브랜드들보다 어떤 것보다도 이 백화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패션의 층을 만든다 그랬어요. 뭘 정했어요? 분야를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 온라인에. 가구 분야에 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랑 협업하고 싶어하는 가구 업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쟁이 포화됐어요. 뭐에 대한 경쟁이 포화됐나요? 고객에 대한 경쟁이 포화됐어요.
우리나라는 공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소비예요, 생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생산이 더 쉬운 나라야.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는다고 해서 내수 기반 성장이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생산 기반의 나라잖아요. 그냥 국가가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를 구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생산자들은 자기가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이미. 다만 고객을 모으지 못했을 뿐이에요. 생산자들 어디 찾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거 검색해보세요. 쿠팡에 검색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충분히 유의미한 고객만 모아놨다면 그걸 통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다.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실행력. 여러분들이 갈 방향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vs 시간. 이 중에 이게 더 많은 편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2, 3억이 안 된다면 이걸로 날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능하다. 저희는 이제 서울 송파에 있거든요. 여기에 올 수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들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방향을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 전체 회원 중에 90% 이상이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버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 기간을 우리가 단축해줬을 뿐이지 그 안에 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희랑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거를 반드시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쉽게 열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짜로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스스로의 날개를 얻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 급하다, 아니면 서울 송파까지 내가 올 수 있다, 고정적인 요일에,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정 댓글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가서 대기 신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대기가 한 700~800분 정도 있을 거예요. 대기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4개의 강의가 먼저 갈 겁니다. 그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혼자 해보실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 해보시고 문제점을 내가 돌파가 안 될 때 그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혼자 하는 것보단 빠르긴 빠르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은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